결국 이제 옛말에 이게 내치에 실패하면 정권을 잃으면 그만이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중요한 이제 외교의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곧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으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요? 진짜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예측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11월 5일 날 선거 끝난 다음에 해리스가 지면은 싫어도 승복을 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면 승복 안 할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미국 시민의 70%가 트럼프는 선거 결과 승복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7일 날이 그 선거인단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하원에서 투표를 해서 그것을 certify, 이제 검증을 하원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16 사태가 난 게 이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수가 더 많아지면은 그 서티파이 안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많아지면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하여간 공화당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겠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게 하원에서 그게 안 돼서 결렬이 되면 그 다음 상원으로 가야 돼요. 상원은 아마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수가 나오게 되니까 상원에서 그걸 뒤집거나 승인해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대보복 가는 그것이 있는데, 그럼 미국 정치가 이제 개판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가능성에 염두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볼 때는 트럼프나 해리스나 아시아 정책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유럽 정책에서는 큰 차이 나요.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나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동맹 우방 국가들하고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야 나간다는 게 기본 정책인데, 트럼프는 유럽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정책을 펴게 되면은 그거는 해리스나 트럼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윤석열 정부 한편은 재앙처럼 다가올 거예요. 우선 방위비 분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정말 over my dead body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협상을 해서 방위비 분담을 우리가 그냥 10억 불 정도로 끝났거든요. 1조 3천억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도 조금 올랐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10억, 100억 불 내놓으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모니머신, 돈 찍는 기계니까 우리가 달라든 대로 줄 거다. 문재인만 예외였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문제도 달아야죠. 그럼 국민 정서가 뭐 한미동맹 깨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 그럼 주한미군 용병 아니냐? 그럼 우리말 다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국내 여론이 상당히 나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미 FTA.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의 무역 흑자가 한 400억 불 정도 되는데, 뭐 트럼프 당선되면 당장 들고 나오면서 한미 FTA 다시 또 재협상하자고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미국에 뭐 삼성만 지금 테일러 시리에 뭐 400억 불 이상 투자한다고 그러고, 뭐 지금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이쪽에서 우리 투자한 돈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30조 정도 되죠. 네. 제일 많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했죠. 지금 사실 그래요. 일본은 얼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돈 따지면은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흑자가 결손이 그러니까 사실상 무역에서의 흑자 400%를 훨씬 상회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200억 불 정도가 1000억 불 정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400억 불 무역에서 흑자 보더라도 무역 투자에서는 결국에 적자 수지가 거의 뭐 1000억 정도 우리가 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근데 트럼프는 그걸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얘기하는 건 지금 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의해서 줬던 모든 혜택 다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죠. 반도체 그러니까 보조금.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골칫거리가 될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다이다이 해서 소위 정상회담 하겠다. 이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하고 완전히 뒤바뀌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 한편은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고, 그다음에 2년 반 후에 만약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는다면은 대북 문제에서는 공감대가 구축이 되겠지만은 그 통상 문제라든가 동맹 문제에서는 한미 간에 상당히 충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해리스가 되면은 그냥 바이든 정책의 연속성상에서 보니까 큰 변화를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해리스가 당선되길 원하겠네요. 당연히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네, 맺었기 네, 때문에 근데 속으로는 네. 해리스가 당선되는 걸 상당히 희망할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다시 만나서 북미 관계 쪽으로 이렇게 중심축이 옮겨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북미 관계 수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시키는 거, 뭐 심지어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까지 들고 나올 텐데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데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문제가 아주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소위 미국 아이들이 봤을 때 불량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조차도 북한하고 그 대화를 재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파병한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또 인권 문제 포함해갖고 미국 국내 정치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상당히 실현의 시간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요. 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신경을 써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당선되면 당선되는 거고 우리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resilience, 소위 그 유연성 또는 탄력성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균형된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